강진 사이지에 왔습니다. 안 보이. 동문 뭐야? 동문마을 강진읍 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아이. 호구 총수가 징영연대는 1789년 호구 총수, 1912년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동의 동문이라 나온다. 이 밖에 또 다산 청렴 수련원 이 밖에 다산 청렴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사이제, 한옥체험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 동문마을은 강진읍 최대 마을로 변화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4년간 머물렀구나. 그러면 사이제. 요 물을 먹었다고요. 여기 잼이 팽나무. 이것이 250년 됐어. 여기 가보면 다산 정약용이 4년간 머물렀던 사이제 옆 위치하고 있어 의미가 있고 현재는 방문객이 편안한 쉼터 제공입니다. 사이제 안내. 한자가 발명된 이래 최고 시대의 사상가 이강 정인보의 평과 다산 정약용 1762년부터 1836년은 강진에서 내리 18년 1801년부터 18년 18년을 살았다. 이것 사이제는 다산이 처음 도착으로부터 만 4년간 교회했던 역사 공간이다. 조선시대 무녀 부흥기를 이끌었던 대군주 정조대왕 1752년부터 1800년은 정약용을 극진히 신임하였다. 그대밖에 없다. 문장에서도 그대 능가할 자가 없고 100년 만에 세상 제목 그대밖에 없다고 했다. 그 정조가 세상을 뜨자 당파 싸움으로 시정하던 조정은 종교 신앙 문제를 포면적 까닭 황사 영백서 사건 심리 사옥으로 피빈내 나는 정적 제거에 나섰고 이 와중 정약용 일가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순환의 희생물이 된다. 형 정약종과 형수 문화유씨와 매형 이순과 조카들 정철상 정정혜과 조카 사이 황사형과 한꺼번에 몰살당한다.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형 정약정과 돌아온 기약 없는 머나먼 개항길에 오르게 된다. 사이제는 슬픈 것이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임금사랑을 한몸에 받던 총신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가문과 생이별하는 대역죄인으로 내몰린 이가 낯설고 물서른 것에 도착해 치질대로 지친 몸을 처음 의지한 것이 사이제였다. 사이제는 조선 개혁 정신의 상징이자 실학의 정점이었던 고독과 성각자가 유배 생활을 시작했던 슬픈 것이지만 동시에 다산 실학의 장엄한 첫 성지이기도 하다. 강진군은 오랜 고증을 걸쳐 선생의 손때와 눈물과 희양과 좌절과
꿈이 숨쉬듯 생생한 이것 동문 안쪽 우물가 주막 집터의 원형 그대로 2007년 초여름에 복원하다. 이상. 여기가 저 진짜 내려오죠. 유백 그 이제 뭐야 그 사이제란 뭔가 그 얘기 한번 해보시고. 사이제라는 것은 내가 강진의 기안가 살 때 거처하던 집이다. 생각은 마땅히 담백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맑게 해야 하고, 애모는 마땅히 장엄해야 하니 장엄하지 않을 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단정히 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니 적지 않는 바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하고, 움직임은 마땅히 무겁지 않음을 있으면 빨리 더디게 해야 한다. 이에 그 방을 이름을 붙여 사이제라고 한다. 마땅하다는 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이니 의로 제어함을 이룬다. 연령이 많아짐을 생각할 때 뜻한 바 학업이 무너져 버린 것이 슬퍼진다.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랄 뿐이다. 때는 가경 청인종의 연호 8년 1803년부터 순조 3 겨울 12월 신축일을 초여름 임동진날 임동진날이니 갑자년 1804년 순조 4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주역 건계를 읽었다. 주역 건조. 요게 지금 사이제 옛날에 초가지 되어가지고 가장 자, 정약용 선생이 거처하던 터. 한남의 대로를 따라가는 정약용은 남도 200길을 건강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제 1코스. 주작산 휴양림길 20.2km, 소요시간은 9시간. 해남 북일면 장수마을, 장전마을, 임도 사거리, 주작산 능선, 주작산 휴양림 관리사무소, 흔들바위, 수강리 숲포, 조성루, 보안면 고다리, 학동산 사이로. 주자기가 이제 제일로 올 때 좀 가까이 제일로 올 때 이게 사람이 저 중간중간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약식하고 나주에 가면 동시대학교 뒤쪽에 있는 일정점이라는 밤남정이라고 밤나무가 있다고 해갖고 밤남정이라고 해갖고 일정점인데 거기가 주막에서 활밤을 잡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일정점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산 500개를 강진 사이제까지 관광코스가 되고 여기서 또 여기 강진에서는 이게 보온산방 뭐 이양내지 뭐 이렇게 다산 초당 뭐 해가지고 그 뭔가 그 관광 코스를 이렇게 다산은 이제 225km 여기만
이찬 묘지명인데 거기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생긴 것이 외갓집을 많이 닮았다. 겉만 닮은 게 아니라 속도 닮았다. 그래서 그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머리도 닮았다 그 말입니다. 다산의 천재성은 외갓집에서 닮았다. 다산 선생님의 외갓집에 대해 족보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의 외갓집인 노구당은 노구당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고산 윤선도입니다. 윤선도의 증손자가 공제 윤두서입니다. 공제 윤두서가 귀없는 그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이죠. 그 공제 윤두서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해요. 다산이. 공제 윤두서의 증손녀가 다산 선생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7대 고산으로부터 7대 애종선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렇듯 족보가 정확하죠. 그래서 다산은 본가 집도 훌륭한 집이지만 외갓집도 훌륭한 집이다. 그리고 다산에 또 하나의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처갓집을 하나 얻었던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외갓집에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 3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산초당에서 갖다가 그 길동에서 노구당까지 약 30리입니다. 12km. 그래서 노버거한테 시켜서 책을 갖다 지게로 갖다 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 선생님이 다산초당에서 그때 1808년부터 10년간 삽니다. 그래서 그 길동 마을에 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른이 윤단입니다. 윤단이고 그 아들들 윤규로, 윤규훈, 윤규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의 자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초당을 열었던 것입니다. 다산이란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산 이름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산에 있는 선생님이라 다산 선생님, 다산 초당 선생님 이게 이제 말이 번져가지고 다산이 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산으로 불린 것이고 선생님의 원래 호는 해배 돼가지고 본인이 사함이라 했습니다. 기다릴 사자, 풀리는 바위 암자. 선생님은 자기 500여 권에 져서 특히 목민신서, 후문신서, 경서입표 그리고 육경사서와 일표유서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내 책을 알아준 사람이 있고 그 책을 한 줄만 읽어준 사람이 있다 해도 형제를 삼아라.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읽어준 사람이 있다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다린 사자입니다. 선생님 호가. 농민한테도 사실 다산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해서 이제 선생님은 거기서 윤단의 산정에서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서당 선생님으로 간 겁니다. 선생님도 그때 당시 유배가 알다시피 나도 이 해설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유배를 보내면 나는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유배를 보내면 숙식은 본인이 해결해. 그렇게 잘 산 사람은 노비, 부인, 식구들 다 데려와서 삽니다.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 것이 옛날에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조선사회. 교도소 들어가면은 있는 놈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주연한치란 명령이 떨어졌어요. 주연한치란 거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주와 현으로 돼 있어요. 군으로 돼. 그 사이에 군이 하나 있는데 주연한치란 것은 알다시피 현에 강진은 현이잖아요. 현에서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님은 흑산도의 안치로 갔는데 그건 절도 안치입니다. 절도란 것은 섬이에요. 섬에서만 소옥산에서 대흑산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 그 가서 소옥산도 갔다가 동생이 나온다고 함께 해외 된다고 함께 대옥산도로 나와 형님 보려고 동생을 보려고
그런 내용으로 살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추사 있죠. 추사는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 가고 절도안치예요. 한양에서 가장 멀리 간 것이 제가 큽니다. 그 중에서 절도안치인데 절도안치 중에서도 알다시피 일이안치예요. 일이안치란 것은 알다시피 사방을 탱자나무로 막아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하늘만 뚫어있으니까 하늘로만 가요. 하늘만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음식물도 모든 생활기술도 그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로. 이런 것이 절도안치로 그런 유배 형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 선생님 네 번째 유배지를 배소로 옮겼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듯 다사는 거기서 제자들을 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실학을 집대성하죠. 거기서 만든 책이 500여 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과 옥 같은 목민신서, 후문신서, 경세, 요표입니다. 목민신서는 무엇이냐? 다산 선생님이 경험한, 다산 선생님이 32살 막 과거에 합격해서 암행의사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암행의사는 가슴을 설레게 누구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직책인데 정조가 다산에게 암행의사를 그건 측근 아니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다산에게 암행의사를 맡겨서 암행의사를 하는 경우에서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을 책에다가 반영합니다. 그 책에다 반영해서 목민관, 즉 시장 군수, 지금은 시장 군수죠. 그때서는 현관, 또 부사, 주는 부사예요. 부사 군수들이 실무 행정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지침서. 허문신서, 허문신서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고 거만서예요. 흠이란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심중하니 한다고 하잖아요. 심중하니 엄청나게 심중하니 한다고 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심중하고 또 심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흠음이라는 뜻입니다. 흠음 알다시피 시체 거만서가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해됐는데 죽었는데 저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그 시체 거만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다산이 그 책에다 이야기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서입편이다. 이게 이제 세상을 백합 뒤집었던 동학나라하고 관계된 이야기인지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입니다. 알다시피 나라를 부강하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국방이 튼튼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국가의 행정을 관청을 기구를 만드는 거 줄이는 이런 내용을 써는 역작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만 또 마음속으로 목민 심석에 마음 심자가 들어요. 이게 실제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쓴다. 비밀서리니까. 그것은 아니. 그래서 그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다산은 죄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책을 써서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산은 이런 역작을 여기서 다산 초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볼 때 육경사서와 사서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육경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경이 무슨 책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육경은 중국에서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이 왜 훌륭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육경을 시경, 서경, 예경, 춘추경, 악경, 그리고 역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은 글씨예요. 주역이에요. 역학, 주역. 악경은 음악책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책들을 다사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크고 역사가 깊잖아요. 그 진시황 때 이야기죠. 진시황 때 진시황이 훌륭한 황제죠, 황제. 그런 독재를 썼는데 진시황 때 그 진시황이 만년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죠. 그 사기를 쳤던 놈들이 유학자들이 좀 끼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느 날 다 책을 모아라 그래갖고 불을 태워요. 그때 불이 안 탄 책이 농서하고 의서하고 복서예요. 농서 의서 나왔는데 복서가 뭐냐, 점책이에요. 점치는 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안 태웁니다. 나머지 다 태워요. 그때 악경이 타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는 악서가 없어요. 중국에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스님이 1812년 다산처강 동암에서 없는 악서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 그 책이 악경인데, 악경이라고 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은 악서고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악서란 말은 알다시피 음악책이에요. 음악책이고 고전이란 것은 애롤 고자에 존재할 존자입니다. 그래서 음악책이 애롭게 존재한다. 그때 진시황이 그 불을 태워버린 악경이 악서가 음악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이비들이 책을 만든 겁니다. 가짜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선생님은 나는 나만이 알아주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아주는 책을 만들었다 해도 그래도 아무 괜찮다. 애롭게 존재도 괜찮다. 그래서 다산은 악서고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육경사서를 복원해요. 중국은 오경사서예요. 경에는 없어진 거예요. 악경 없어요. 중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훌륭하다는 이야기인데 다산은 육경사서를 만든 시대가 기원전 이야기예요. 공자 때 이야기예요. 공자가 기원전 BC 479년 510 몇 년까지 살았던 73세를 살았던 이야기인데 공자가 쓴 것이 아니라 공자가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노노 뭐 그런 책들이 전부 다 공자 시대 때 만들어졌던 책들이에요. 누구 하나도 공자의 이야기를 1.1에 고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왕 태계 이 못 고칩니다. 다산은 가만히 고쳐요. 육경사서의 잘못된 재해석을 다산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산만이 육경사서를 고친 사람이에요. 중국 한국을 통틀어서 육경사서를 고치고 재해석한 사람이 다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유네스코가 추천한 세계적인 석학을 4명을 뽑았어요.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유럽 사람이에요. 내 유럽 사람 3명 나 이야기하기. 18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클로드 아셀 드뷔시 그리고 프랑스 출신 사상가 파리 대혁명을 일으킨 단초가 됐던 에밀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잔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는 주장했죠. 그리고 194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데미안을 썼던 헤르만 헤세이 이 사람이 유리알의 유의로 그다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 또 뭐 4.3 사건에서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46년도에 받은 그런 훌륭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세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다산 정약용이 네 번째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석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는 왜 다산을 그렇게 세계적 석학으로 불림받았냐, 불림받느냐. 제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세요. 유네스코 추천한 세계 4대 석학 한번 쳐보세요. 누구누구 나온 거. 제가 말하는 건 다 나와요. 저는요, 그걸 가지고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두 권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산이 이렇듯 다산 초당에서 동안과 사암을 오고 하면서 강진을 보면서 18년 중에 10년 동안 초당에서 이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해배가 늦어진 여러 가지 다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어디서 또 읽었느냐, 한양대학교 국문학 교수 정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강진에 대해서 많은 책을 내고 이 백운동이 문화재가 된 것도 그분 덕분이, 그분이 책을 써주고 또 영혈암이 도문화재가 된 것도 그분이 책을 써준 것이고 많은 책을 써서 책을 쓸 때마다 저한테 그 책을 보내와서 그분이 보내온 따뜻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책을 다 읽었던 것이 원래 전지고 무엇이었죠? 45권이나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에 있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선생님은 노론의 그 집요한 해배의 방해도 불구하고 1818년 8월 30일 날 해배에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신결한 계를 맺고 차로 맺은 계약이죠. 맺고 세계 역사상 차로 맺은 계약이라는 다산 선생님은 된 게 있죠. 네, 그리고 다산 선생님 그동안 모았던 17마지기 논을 종잣돈으로 제자들한테 주고 9월 1일 날 출발해서 14일 만에 고향에 돌아가십니다. 선생님은 고향에 돌아가셔서 또 노론의 백파들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상소를 계속 올리니까 정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정계에 나가보지 못하고 18년을 더 사시다가 1836년 결혼해서 60주년이 되는 해원례에 아침에 그 해원례를 못하고 축하한 자리가 돌아가신 제삿날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석학이요, 철학자요, 성각자인 다산은 영민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산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래를 보며 다산이 지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분의 사상을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해설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한. 아니 근데 우리 신영우 선생님도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신데 하급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인품이 훌륭해서 정조가 그때 당시에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등용하기 어려워서 응직으로 등용을 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남인들이 등용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이 영조가 탕평책을 폈지만 그때도 영조가 왕이 된 것은 노론에 의해서 된 거예요. 노론의 신세를 져서 노론의 거시기를 인사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인지 정조에 들어와서 탕평책을 이어받으면서 그때 대상으로 등용한 사람이 유명한 누구요? 최재공. 최재공이란 번안대감을 재상으로 등용을 합니다. 번안대감 제 얘기는 제가 다산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순 영감을 했잖아요. 그거 그 이야기를 내가 더 자세하게 한다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재공이 알다시피 이 정조는 사실 조선을 개혁해야 되는데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인들을 등용한 겁니다. 그 남인을 등용하고 재상을 등용하는데 원래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삼상이 이 원론에서 모이던 정책을 결정해요. 그래서 정조는 어떻게 해보냐? 2명을 임명을 안 해버려요. 독자적으로 해버려요. 차재공이가. 그래서 싹 임명을 해본 거예요. 그때 비과거파인 다산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제 그 올른 거예요. 하순 현감만 한 게 아니라 여기 현감도 했고 아까 저 강진 현감도 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돈이거든, 그가. 사돈이잖아요. 자기 딸 시아버지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야 경상도 경상도 어디요 무슨 현인데 거기 현관 2번 하고 부사를 한 번 해요. 부사를 하고 무엇을 또 하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진주 목사를 해요. 진주 목사를 하면서 진주 목사 재임 중에 죽어버려요. 공무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쫓아가서 진주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갖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상중에 이제 다산이 정조로부터 언명을 받죠. 그 언명을 받아서 수원하성을 설계하라.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 상중에는 옛날에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왕명이라. 예. 그래서 그 정재원이는 근데 정재원이가 부인을 4명 얻어요. 그래요? 근데 4명 얻었는데 죽고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애 낳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산 어머니도 2번째 어머니인데 다산 7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서모를 얻습니다. 황씨 얻고 그 해남 윤씨다면 그 다음 창원 황씨 얻고 그 다음에 김씨 얻어요. 서모 김씨. 다산이 7살 때 그 서모가 왔는데 그 서모가 어떻게 잘한가. 그때 다산의 머리가 그때 머리 다 따잖아요. 머리가 석회, 이가 드글드글 했다고 그 이야기 써진 거예요. 제 책에가. 예, 그래서 그 서모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방에 못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서 관계 없는데 뭐 손대지 마시라고. 아니 그냥 보는데 한번 들어가고 예, 가서先生 보세요. 그 석회가 있었고 서모가 있는데 서재가 있어요. 정약팽이란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 서모의 아들. 쟤는 동생이고 여동생은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최재공하고 서재끼리 또 결혼시켜서 그 사돈인데요. 그 시기하고 최재공하고 이런 속에 화순 현감을 해요. 화순 현감을 다산이 17살 때 그 가서 글 공부할 때 그 가서 화순 동복사에서 공부를 해요. 동복사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무등산도 올라가 보고 무등산에 대한 시도 짓고 그렇습니다. 화순 현감을 할 때 다선생님 거기 가서 삼형제가 공부를 해요. 거기도 이제 거기서 만난 이제 스님이 연담유일인데 연담유일이 해남 대흥사 회장선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산은 17살이고 연담유일은 60세예요. 그런데 60세 된 사람하고 다산 17살 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딱 그 사람이 깜짝 놀려버려요. 그래서 둘이가 부하던 시가 100편이 있어요. 그래서 다산을 보고 딱 그 연담유일 스님이 분명히 나중에 과거 학계가 도련님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진 와서 그분을 찾아요. 그 대흥사에 계셨거든. 연담유일이. 근데 자기가 유배오기 1년 전에 1801년에 딱 1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좋은 영상 찍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요 해서서는 노벨 할 수 없어요.